이번 시간에는 작자미상의 고려가요 서경불곡이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소교로 강렬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유리한 운율로 진솔하게 형성한 노래다. 자, 해당 작품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고 해당 작품의 갈래는 고려 가요 소교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고려 가요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편입 들어가서 만들어진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창작되기로는 민요, 백성들의 노래로 창작이 되었지만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 궁중음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게 해당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주로 삼음부 율격을 사용하고 구비전승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삼음부 율격과 구비전승적 특성은 민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민요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송축적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작품 서경불곡에는 송축적 내용이 드러나진 않지만 일반적인 고려가요에서는 임금의 행복이나 나라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송축적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런 송축적 내용은 궁중음악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구라는 건 연이 끝날 때마다 일정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후렴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 구분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고려 사람들의 솔직한 정서와 생활상이 드러나는 것이 고려가요의 특징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정리 파트에서는 주제는 이별의 정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출전이라는 건 해당 작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장가사 시용향악보라는 음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음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면 아까 선생님이 구비전승적 특성,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해당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당 작품은 고려시대는 구비전승이 되었지만 조선시대로 가면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한글로 기록되어 이런 음악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자, 여기 아질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음구 또는 여음구라는 부분으로 의미는 없지만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딱히 해석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려가요의 특징에서 삼음부 율격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해서 삼음부 율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두어형성 다링들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후렴구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후렴구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후렴구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운율이 형성하는 기능이 있으며 연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닦은 아질가, 새로 닦은 소서경 사랑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평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평양이란 곳을 사랑하고 있지만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후렴구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니까 해석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를 버리고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산배라는 단어는 화자의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께서 나와 이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직업을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여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입니다. 구슬이 아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자, 여기서 구슬은 사랑을 의미하고
바위는 이별 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이별을 맞이 않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끈은 우리의 믿음 또는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시 아질과와 같이 좋고 염구의 기능을 하는 구절입니다. 즈문에르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에서는 임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화자의 순종적인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적극적으로 임을 따라 나선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연에서는 임을 기다리겠다는 기다림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절 연에서는 이게 해당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석가라는 다른 고려가의 6년과 동일하게 해당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 전승의 증거로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마지막 3년입니다.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이 대동강이라는 건 이제 이미 아까 나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이겠죠. 배를 내어놓았느냐? 사공아. 자, 여기서는 임한테 이야기를 게 아니라 뱃사공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임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뱃사공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 각시 바람난지 몰라서 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그래서 내 각시라는 건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바람이 났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배가 떠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공은 모함의 대상 또는 원망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동강 건너편 꽃을 이 꽃은 이제 여자를 상징하는데 건너편 꽃이라고 해서 다른 여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뱃사공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임께서 이 강을 건너서 가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3년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은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 두 번째 연은 기다리겠다, 믿겠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은 못 믿겠다 해서 이렇게 정서, 태도가 각각 다른 부분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서경별국이라는 작품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각 연마다 다르게 등장한다는 게 특징인 작품이었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